여러분 안녕하세요. 혜승쌤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음악을 배우면서 가장 흥미로웠고 또 재밌게 생각하는 파트, 바로 화음이에요. 화음이라는 거는요, 멜로디를 우리가 잘 이제 선율에 맞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그걸 받쳐주는 멋있는 그런 두꺼운 그런 음의 구조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화음이라는 건 뭐냐면,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건반상에서 두 개 이상의 음을요 동시에 치는 거를 말해요.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음을 친다는 건 벌써 음이 두껍게 이렇게 겹쳐서 나게 되겠죠. 그래서 두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게 스탠다드한 3화음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 세 개를 쌓아서 화음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요. 그리고 어떤 곡을 치든지 이 장사마음과 단사마음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웬만한 그 코드 반주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크게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화음을 배우는 대장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장사화음 하면 뭔가 되게 전문적 용어 같으니까 어렵잖아요.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장조와 단조 이 개념이랑 약간 연결을 시키셔서요. 장사마음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게 멜로디가 붙으면 제가 뭐 제일 단순하게 잘 치는 딱 밝잖아요. 그래서 이 밝은 계열의 사마음. 거는 이 화음을 들을 때마다 되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화음이고요. 단조는 이에 반전을 주죠. 들을 때 되게 우울해요. 자, 바로 그럼 이 노래 그를 슬프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엘리제를 위하여도 대표적인 마이너 곡인데요. 얘는 그 곡은 A 마이너라는 곡을 써요. 그래서 이런 화음을 쓰는 대표적인 이 단 3화음을 쓰는 곡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장삼화음과 단 3화음이 이렇게 캐릭터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화음이라는 거는요, 기본적으로 음을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짠 하고 동시에 치는 거를 화음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3화음이라고 하니까 음이 세 개를 위로 쌓아서 눈사람처럼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종이 땡땡땡에 나오는 그 도미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을 위로 세 개씩 쌓아 올리는데요. 자, 그러면 아까 밝은 이미지의 장사마음과 그 다음에 우울한 이미지의 단사마음,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화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, 이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목표는 완성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도 가장 밑에 있는 이 음을요 루트라고 해요, 영어로.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음악 그 용어로 근음이라고 해요.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요. 근음이고 그 다음에 이걸 삼음이라고 해요. 세 번째 음이란 뜻이에요. 그러니까 도, 레, 미 세 번째 위로 쌓인 거죠. 그런 원리로 삼음이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오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음과 이 음의 이런 거리를 음정이라고 해서 다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은 이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그 원리가 다 세 칸씩 위로 쌓아 올린다.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이거 뭔가 되게 용어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서 잘 못할 것 같은데요? 라고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혀 그러실 게 없는 게, 자, 지금부터 제가 장사마음을 어떤 음으로 시작하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도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해보는 거죠. 자, 도입니다. 그러면 높은 음자리의 도는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. 자, 그러면 어떤 건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건반을 반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세 칸씩을 위로 올릴 때 이 반음의 개수를 셀 거예요. 자, 반음의 개수를 셀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. 이게 지금 C입니다.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5개의 개수를 세세요. 반음의 개수가 5개인 거예요. 그래서 개수를 5개를 세게 되면 하나, 둘, 바로 옆이니까 이거 반음인 거죠. 요렇게. 그 다음에 또 하나,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럼 이제 미에 도착하잖아요. 그럼 이 5번째 반음에 도착한 이 음이 삼음이 되는 거예요. 도착. 자, 그러면
이거는 그냥 암호로 일종의 오라고 적을게요. 그러면 이 음으로부터는 하나, 둘, 셋, 넷 요렇게 반음의 개수로 다 포함을 하시는 거예요. 출발점에 있는 음도요. 그러면 솔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띵동댕 요렇게 치면 이게 바로 C 코드가 되는 거예요. 장삼화음. 그래서 이 C 코드에 뒤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이게 C만 단독으로 대문자로 딱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그 C로 시작하는 장화음이구나. 장삼화음이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몇 개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. 순서대로 흰 것만을 한번 더 가볼까요? 레부터 한번 시작하는데 또 이 장삼화음을 만드는 거죠. 그러면 분명히 뒤에 뭐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D 코드가 되는 걸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. 여기서 반음의 개수로 따졌을 때 5개라고 했죠. 그러니까 하나 바로 옆에 붙은 것만으로 계속 이동하시면 돼요. 둘, 셋, 넷, 다섯. 그런데 검은 건반에 도착했어요. 그러니까 이 파로부터 샵이 붙었다고 보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아까 이음으로부터 시작했었고 도착한 음이 파의 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악보화해서 그리실 때는요. 이음과 이음이 이렇게 3칸 차이가 나도록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샵을 따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그럼 다시 볼게요. 이음부터 시작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맞죠? 반음의 개수로 5개에 도착했다고 했죠. 그럼 요 음에서 아까 반음의 개수를 몇 개를 더 얹으라고 했죠? 4개죠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됐죠? 그러면 라에 도착했네요.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. 한 개만 더 해볼까요? F 한번 가볼게요. 자, F는 파죠. 자, 그럼 여기서부터 반음 개수를 또 5개를 셉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바로바로 옆에 있는 건반을 세시면 돼요.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을게요. 그러면 파, 그 다음 건 라, 그 다음에 이제 반음 4개 센다고 했죠. 그럼 여기로부터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 도착했어요. 자, 그러면 도가 되는 거죠. 요렇게. 자, 이러면 F 코드가 되는 거죠.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마음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단사마음. 이제 장사마음도 이렇게 어렵게 배웠는데 단사마음 또 외워야 돼?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딱 한 음만 바꿔주시면 돼요. 뭐냐면 예를 들어드릴게요. 자, 이 C 코드 다시 돌아왔어요. 자, 8죠. 여기서 이 중간에 낀 이 3번째 음 있죠. 이걸 반음만 딱 내리시면 돼요. 요렇게. 자, 그럼 이게 이제 단조로 변신합니다. 빨간색으로 한 게 단조로 변신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럴 때는 C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미가 반음이 내려가서 슬퍼졌죠. 여기 옆에다 M자를 이렇게 붙이시면 요게 단조라는 뜻이에요. 슬프다 이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바뀌는 겁니다. 이건 제가 그냥 얼굴 표정 그려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D코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원래 D코드 자체가 있었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하시면 빨리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. 가운데 끼는 이 뭐죠? 파샵이죠. 그러면 얘를 반음을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. 요거죠. 그러니까 얘가 샵 붙었던 걸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걸 이제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D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해요. 그 다음 F 코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자, 이 상태에서 메이저의 상태예요. 가운데 낀 걸 반음을 내립니다. 요렇게 슝 내렸어요. 그러면 라에 결국 플랫을 한 게 되죠. 반음을 내린 거니까 요렇게 붙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장사마음이고 요게 슬퍼지면 반음을 내리면서 단사마음이 되는 거죠.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장상과 단사마음의 부분을 이렇게 검은 건반을 어떤 걸로 시작하던 흰 건반을 어떤 걸 시작하던 다 이 계산법으로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원리를 알려드렸고요. 제가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아예 이 음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그려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